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375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1375일 차고요. 오늘 17페이지예요.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읽을게요. 네. 그때 때가 아니라 그는 한때 말을 잃었지만 우리 각자의 운명을 완결하는데 필요한 의식의 지도를 알려주기 위해 논리와 언어의 세계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모든 생명이 비개인적이라며 모든 생명의 에너지 보이지 않는 비개인적, 개인적인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비개인적이라며 하나라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고 있는 호킨스 박사님이 일부러 그렇게 쓴 것이다. 그랬어요. 그 글에 나의 삶, 우리의 삶에서. 근데 그때는 각자의 운명을 완결하는 데 필요한 의식 지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의식 지도를 완결하는데 각자의 운명을 완결하는데 의식 지도를 알려주기 위해 논리와 언어의 세계로 다시 돌아오셨다. 비개인적인, 비이원적인 세계에서. 그래서 이 사실은 인류에 대한 호킨스 박사님의 이타적 사랑이, 큰 사랑이 계시죠?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호킨스 박사님께서 보여준 해방으로 가는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는 그곳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완전 무결한 항복을 통해, 완전 무결한 항복을 통해 우리에게 선물을 남겨준 호킨스 박사님에게 감사한 마음뿐이다. 그래서 의식 지도를 우리 운명의 완결편을 위해서 완전 무결한 항복을 통해서 의식이 상승이 되는 거죠. 네, 완전 무결한. 그래서 놓아버림을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그래서 베리타스 출판사 편집자 프렌 그레이스가 적어주신 거고요. 그다음에 들어가면 19페이지에요. 들어가면 볼게요. 병원에서 정신과 의사로 일했던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중점을 둔 목표는 사람들이 겪는 다양한 형태의 온갖 고통을 효과적으로 줄일 방법을 찾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중점을 둔 것은 호키스 박사님께서 중점을 둔 것은 다양한 형태의 온갖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형태의 온갖 고통이 다 있다. 그래서 그 고통을 효과적으로 줄일 방법. 어떻게 하면 줄이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목표를 위해 의학, 심리학, 정신의학, 정신분석, 행동기법, 바이오 피드백 치료법, 침술, 영양학, 뇌내 화학작용 등 수많은 분야를 연구했다. 또한 이 같은 임상치료법만 아니라 철학, 체계와 형이상학, 수많은 전체론적 건강법, 자기계발 강화, 영적 기법, 명상법이나 여타 더 큰 자각으로 이끌어 줄 길을 찾기도 했다. 이렇게 여러 분야를 두루 섭렵한 끝에 명상법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두루 이제 살펴본 섭렵한 끝에 항복 기제야말로 대단히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여러 가지 명상 다 있는데 굉장히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게 뭐야? 항복 기제다. 항복. 이처럼 항복 기제는 중요한 것이어서 임상에서 관찰한 바와 내 개인의 경험을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 책을 쓸 필요가 있었다. 이전에 쓴 책 10권에서는 진보된 자각 상태와 깨달음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의 강의와 모임에서 많은 수강자로부터 거듭받은 질문을 통해
깨달음을 가로막는 일상의 장애가 어떤 것인지 드러났다.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길은 그런 장애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줄 기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장애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법. 그래서 예컨대 가까운 이의 죽음이나 가까운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그 다음에 죽음이나 좌절, 그 다음에 스트레스, 위기 등으로 점철된 우리 인생을 능히 감당하려면 어찌해야 할까? 부정적 감정에서 벗어나고 부정적 감정이 건강, 일,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벗어나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 얘가 여러 가지 어떤 그 고통이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원치 않은 감정을 모두 해소하는 방법은 원치 않은 감정이 있어요. 근데 그걸 계속 우리는 끌어당기고 즐기고 있죠. 끌어당기면서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치 않는 감정을 현재의식에서 원치 않아요. 근데 무의식에선 끌어오잖아요. 근데 그 원치 않는 감정을 모두 해소하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 해소하는 방법. 이런 부정적 감정을 놓아버리고 부정적인 감정이 있어요. 자존심 상하고 내가 최고야 하고 또 분노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과 욕망과 집착과 저항과 이런 모든 부정적인 감정 있잖아요. 불안, 초조, 이것도 부정적인 감정이고 슬픔도 부정적인 감정, 무기력, 무감정, 후회, 후회하는 거. 죄책감, 수치심, 다 부정적인 감정을 이런 것들을 놓아버리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이 이 책에 있다. 놓아버린 기법을 활용하면 마음속 애착과 걸림돌을 없앨 수 있다. 걸림돌을 없앨 수 있다. 이 기법을 항복 기제라 불러도 좋다. 본문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방법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할 수 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스트레스에 대한 생리적 반응을 덜어주는 놓아버림의 효과가 현존하는 어떤 방법과 비교해도 단연 뛰어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무슨 효과? 놓아버림의 효과. 그렇죠? 놓아버림. 그래서 다양한 스트레스 해소법과 의식 수련법을 섭렵해 보니 놓아버림이야말로 정말로 단순하고 효과가 빠르고 강력하며 미심쩍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결과를 빨리 얻을 수 있는 점에서 단연 돋보였다. 놓아버린 기법은 겉보기에 너무 단순해. 오히려 겉보기에는 놓아버린 기법은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진정한 혜택을 알아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선생님도 한 번씩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진짜 쉽다. 쉬워서 안 믿는다. 너무 쉬운데 너무 쉬워서 안 믿는다라는 말씀을 한 번씩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놓아버린다. 너무 쉬우니까 뭔가 복잡한 거여 있는 게 복잡한 게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쉬운 걸 알려주시니까 저건 아닌데 싶어서 안 믿는 거죠. 근데 너무 단순해서 그 혜택을 알아보기가 어렵다. 근데 간단히 말해 놓아버림으로써 우리는 감정적 애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 놓아버림으로 하면서 감정적인 애착,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그 애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 감정적인 애착. 자주 우리가 쓰고 있는 그 감정적인 애착이 있어요. 우리가 감정적인 애착이 있는지는 싫은데 나는 싫은데 불안한 거 느끼기 싫은데 근데 거기에 애착을 갖고 있거든요. 불안한 것을 애착을 갖고 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놓아버리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개개의 감정은 다시 겹겹이 쌓인 수많은 생각에서 나온다. 선생님이 다 풀어주셨죠?
개개인의 감정은 다시 겹겹이 쌓인 수많은 생각에서, 그렇죠? 겹겹이 감정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 또 생각이 또 올라오잖아요. 생각에서 나온다. 사람들 대부분은 감정을 억압하고, 억제하고, 회피하려고 애쓰면서 살아간다. 선생님께서 늘 얘기하시는, 이번 주에도 얘기하셨죠? 감정의 기제가 있다. 억압을 하거나, 억압을 꾹 하거나, 억제하거나, 회피하거나. 여기는 표출이 없네요. 표출하거나. 감정을 억압이 돼서 막 있다가 가스가 차면 밖으로 표출이 되잖아요. 표출. 억압, 회피, 표출. 세 가지 기전이 있다. 근데 우리는 감정을 억압하거나 회피하거나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해소해야 되는. 감정은 해소해야 되는 거지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소해야 된다. 근데 해소할 곳이 없는 거예요. 해소를 하는 방법도 모르고 해소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몰라요. 근데 이렇게 그냥 예전에는 그냥 읽었던 거거든요. 줄을 안 쳤어요. 근데 다시 보니까 또 여기 이런 말씀 그대로 다 하셨네. 그래서 그대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네. 예, 그대로 말씀 다 해주시. 선생님 한번 쫙 읽으시면 내가 했기 때문에 쫙 읽어보시니까 그냥 있었던 것이 그냥 떠오른다는 거, 딱 외워가지고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원래 알고 있었던 것들이 그냥 드러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 억제되어 있는 에너지는 시민성의 육체적 고통, 신체적 장애, 정서 질환, 대인관계 상위 이상 행동 등으로 나타난다. 억제된 에너지로 인해서. 감정을 억제시켰어요. 억제됨으로 해서 시민성의 육체적 고통, 아프죠. 억압시켜 놓으면 나중에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체적인 어떤 장애도 오고요. 정서적인 질환, 대인관계, 상위 이상 행동 등으로 나타난다. 축적된 감정은 영적 성장과 자각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성공을 여러모로 가로막는다. 인생의 성공을 가로막는다. 따라서 놓아버린 기법의 혜택은 다양한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 어떻게요? 놓아버린 기법. 감정적인 거는 놓아버려야 된다. 놓아버려야 해소가 되는 거죠. 놓아버리는 게 해소해야 된다 했는데 그걸 놓아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1페이지. 육체적인 면에서는 억제된 감정을 없애면 건강에 이롭다. 건강에 좋다. 억제된 감정을 있어요. 그래서 착한 사람은 없고 착한 척하는 사람은 있다. 그래서 착한 척하는 사람이 많이 나중에 아픈 경우가 있다. 착한 척하는 거는 진짜 이해가 돼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착한 척 해야 되니까 억압을 시켜놓는 거죠. 억제를 시켜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 안 좋아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속에 자율신경계로 흘러들던 기운이 줄어들고 막힌 경혈이 뚫린다. 자율신경계가 막히기 시작을 하다가 경혈이 뚫린다라는 거예요. 이는 간단한 근육 테스트를 통해 입증할 수 있다. 항복 기법을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은 항복 기법을 꾸준하게 실천하는 사람은 신체 이상이나 시민성 신체 장애가 나아지기도 하며 항복 기법을 꾸준하게 하는 거야. 놓아버림을 꾸준하게. 놓아버림을. 그래서 아프신 분들 선생님께서 이렇게 처방해 주시고 하실 때 놓아버림, 이게 한 80%, 90%는 차지하고, 그리고 몸에 어떤 이상 현상이 있을 때는 또 몸도 뭐 세포가 약간 변형 현상이 있어. 그럼 그거는 또 해결을 해야 되고, 근데 놓아버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항복 기법을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 우리도 계속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 이상이나 시민성 신체 장애가 나아지기도 한다. 그래서 장애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경우도 흔하다. 놓아버림을 하면 장애가 한꺼번에 사라진다. 몸속에서 진행되던 병리적 과정이 전반적으로 역전되면서 몸이 최적의 상태로 되돌아간다. 육체적으로는요. 그 다음에 행동 면에서도 어떤 게 있냐면 불안을 비롯한 부정적 감정이 점차 줄어들면서 부정적인 불안을 비롯한 불안 초조한 거, 두려움이잖아요. 두려움의 부정적인 감정이 점차 줄어든다. 줄어들면서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서 뭐예요? 약물 먹고, 알코올, 술을 먹고, 오락거리를 찾고, 지나친 수면 등에 의존하던 성향이 사라진다. 이런 사람 어디 있는 것 같은데. 행동이 이렇게 되는 거죠. 불안을 비롯한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하고 있는 오락거리를 찾고, 알코올을 찾고, 지나친 수면 등에 의존하던 성향이 사라지게 된다. 어떻게 해요? 항복 기법을 쓰면. 근데 금방 안 해요, 항복을. 즐기고 있어서. 즐기고 있어서 금방 안 한다는 건데 하면 좋아진다. 이에 따라 기운이 솟고 활력과 기운이 솟고 인상도 좋아지고 안락감이 커지면서 매사에 힘들이지 않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매사에. 안락감도 커지고 활력도 생기고 기운이 솟고 인상도 더 좋아지고 예쁘다고 인상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잘생겼다고 인상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의 뭔가 이 억압되어 있는 에너지를 놓아버림으로 해서 활력이 확 생기면서 편안하게 이 기운이 밝아지죠. 에너지 자체가. 그러면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이 생겼는데 이제 다르다라는 거예요. 느낌이 다르죠? 더 밝아지고. 네. 그래서 행동 면에서도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다음에 대인 관계 면에서는 부정적 감정을 항복하면, 부정적인 감정을 항복하면 긍정적인 감정이 갈수록 증가한다. 부정적인 감정을 항복하면. 제가 요새 한 번, 두 번 만났구나. 근데 통화를 한 번 중간에 했고, 요즘 들어서요. 근데 막 자존심, 가은생이가 자존심 상하는 거? 그러니까 파가 막 들어와요. 쬐끔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존심 상하는 게 팍 들어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부정적인 감정이잖아요. 200 이하가. 200부터가 임계점에 긍정적으로 올라가는 게 200부터에 내면을 볼 수 있는 거, 긍정적인 거. 그래서 내면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을 항복한다. 자존심 상하고 불안하고 뭐 200 이하의 감정들 8가지 감정들 있잖아요. 이걸 항복하고 자존심도 항복하는 거야. 항복. 항복하면 긍정적인 감정이 증가한다. 이걸 놓기 때문에. 하늘이 있는데 구름이 있잖아요. 구름이 걷어지면 항복을 하면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면 그대로 하늘에서 빛이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감정이 증가한다. 갈수록 증가한다. 그 결과 모든 관계가 신속하고도 눈에 띄게 좋아진다. 모든 관계가 좋아진다. 이거요. 근데 혼자 스스로 안 돼요. 선생님은 혼자 2분 만에 스스로 되시죠. 그런데 우리는 수업을 들으면서 선생님한테 원리를 이것만 봐서도 원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께서는 눈을 보면서 에너지 장에서 눈을 보면서 에너지 장의 맥락으로 끌어주시는 게 있어요. 맥락을. 맥락을 끌어주면서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빨리 이해가 돼요. 근데 책만 읽는다. 여기는 다른 책들보다 의식이 굉장히 높은 책인데 높기 때문에 내 의식에서 이해하는 거가 잘 안 되죠. 내가 내 의식에서 읽잖아요. 내 의식에서 맥락을 이해하려고 하니
나는 1층에 있는데 50층, 100층에 있는 세상을 이해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그래, 50층에 뭐 이런 게 있어?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냥 그렇구나라고 할 수는 있지만 맥락이 바뀌는, 에너지가 바뀌는 거랑은 다른 거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눈을 보고 맥락을 이렇게 같이 끌어주시는 게 있거든요. 끌어주시면 이해가 잘 돼요. 혼자 있으면 이해가 또 떨어져요. 그걸 계속 듣다 보면 이게 이제 탄력받아서 계속 있죠. 이해하는 쪽으로 막 들어가죠. 참 대단하셔요. 그쵸? 우리 7학년 언니 아들은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아요. 계속 공부하시잖아요. 그쵸? 아,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눈에 띄게 좋아지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능력도 커지고, 빛이 내 원래 갖고 있던 빛이 드러나니까 사랑을 나누는 것도 커지고, 사람들과의 갈등이 줄어들고, 업무 성과도 좋아진다. 사람들과의 갈등도 있는데, 갈등도 줄어들고, 업무 성과도 좋아지고, 부정적인 걸림돌을 없애면 직업적 목표를 더 쉽게 이루고, 부정적인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직업적인 목표를 더 쉽게 이루고, 죄책감에서 비롯된 자기 파괴적 행동도, 죄책감에서 비롯된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 있어요. 죄책감 때문에 점차 줄 수 있다. 갈수록 논리적 사고에는 덜 의존하고 논리적인 사고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논리적 사고에는 덜 의존하고 직관적으로 아는 상태를 활용한다. 논리적으로 자꾸 따져들고 얘기를 하려고 막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똑똑함과 맥락이 바뀌어서 직관적으로 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는 직관적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맥락에서 흐름이, 이 느낌에 이해하는 직관적인 상태가를 활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성장과 발전이 재개되면서 이전에는 깨닫지 못한 항복 기법, 놓아버림을 하면 깨닫지 못한 창조적 정신 능력, 창조적인 정신 능력, 즉 부정적 감정으로 인해 발휘하지 못했던 능력들이 깨어난다.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발휘하지 못했던 능력들이 깨어난다. 대단히 중요한 점은 모든 인간관계의 골칫거리인 의존성이 점차 줄어든다는 사실이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뭐예요? 골칫거리가 의존하는 것이다. 자신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의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존성이 점차 줄어든다. 자꾸 의존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의존했던 습관이 있죠. 엄마한테 의존했던 습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결혼하면서 남편한테 의존하려고 했고, 남편한테 의존하다가 남편이 영 아니다 싶고, 어느 정도 아이들이 크면은 아이들한테 또 의존하려고 하고. 그래서 자꾸 의존하는 게 이동해 가는 거예요. 이동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의존성이 점차 드러난다. 사업을 하면서도요, 사업을 하는데 의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아, 스스로 하면서 협력하려고 하는 거랑 의존하려고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협력하려고 하는 분들은 더 잘 되죠. 근데 의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의존성이 있다는 거, 그럼 내가 자신감이 아직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일이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존성보다는 내가 뭔가 스스로 할 수 있고 또 뭔가 모르는 거는 협력하거나 또 내가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거는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엄청 성과가 뛰어나죠. 근데 어, 이 놓아버림을 함으로 해서 인간관계에서 의존성도 줄어든다. 아픔과 괴로움의 근저에는 아픔과 괴로움의 근저에는 의존성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다. 아픔과 괴로움의 근저에는
의존성, 욕망하는 거죠. 의존한다는 건. 라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125예요, 의존성이. 그런 것 같아요. 125, 의존성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무의식에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호일러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A, B, C. B의 역할이 중매해주는 역할인데, 중매자 역할을 하는데, 95%를 차지해요. 95%를. 그리고 5%가 내가 혹시나 부족한 부분, 에너지가 좀 강력하게 확 끌어줘야 되는 5%의 부분이 생길 때 효과가 있어요. 근데 내가 95%를 차지하지 않고 내가 어느 정도 한 50%만 하고 50%를 이쪽에서 해주겠지라는 의존성의 그런 마음이 있으면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게 안 나와요.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조급한 마음이 막 들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막 미국 데려가야 되는데, 뭔가 있잖아요. 막 얘기를 편안하게 했어요. 근데 편안하게 했는데 일이 있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뭔가 비전을 보고 더 데려가고 싶다 했는데 아직 비전을 볼 때가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해서 받아도 지금 당장의 결과는 원하는 거는 뭐 파장은 있을 거예요. 그것으로 인한 어떤 파장은 있겠지만 당장에 내가 원하는 것은 나오지가 않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어, 아픔과 괴로움 근저에는 의존성이 있더라. 아픔과 괴로움이. 최악의 경우에는 의존성은 폭력과 자살로 표출된다. 의존성이 있어요. 기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기대고 싶은 그 마음,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폭력과 자살로 표출이 되더라.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해시발을 먹었었잖아요. 해시발에 수면제를 먹었었거든요. 드셔보신 분 있으신가요? 수면제? 수면제 드셔보신 분. 네, 수면제를 먹어봤습니다. 80알을. 왜? 남편한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기대는 마음에 저 사람이 절대 저렇게 돼서 저렇게 해서 해줄 수 있을까? 자살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 날 좀 봐주겠지. 근데 습관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본인이 각성을 하지 않는 다음에는. 저 사람한테 의존하느니 내가 의존성에서 벗어나고 바라는 마음을 놓는 게 더 빠르더라고요.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의존성이 줄어들면 공격성과 적대적 행동도 줄어든다. 공격성하고 적대적인 행동도 줄어든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은 타인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감정으로 바뀌게 된다. 타인을 밀어내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다음에 사랑하는 감정이 안 생겨요. 부정적인 감정은. 내가 죽을까 봐 불안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게 놓아버림을 하면서, 놓아버림, 항복하면서 얻어지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쉽다. 쉽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자꾸자꾸 해야 돼요. 안 되는데요. 어떻게 하는데요가 아니라 자꾸자꾸 항복. 그렇죠? 싸우려고 하다가 그냥 항복, 내려놓는 거죠. 이걸 끊임없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각성하면서 끊임없이 해서 행복한, 네, 내면에서의 행복감을 느끼는 또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우리 오늘 많이 하세요. 네,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날, 이제는 비행기는 이제 다 마감이 끝났습니다. 미국 가는 거는. 네, 끝났어요. 이제는 1박 2일, 1박 2일 깨달음 시크릿 가는데 이제 집중해서 초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6시에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와, 화요일만 지나면 얼마나 시간이 빠른지. 네, 내일 또 뵐게요. 네, 음성화 해제시켜 주시고요. 인사하고 마칠게요.